안녕하세요. 노장석입니다. 3강 시작해 볼까요? 지적을 좀 받았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허스키하냐고. 사실 제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허스키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생활이 이 과외 선생 노릇을 좀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아들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놈이 2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외가 없이 한 새벽 1시 10분까지 매일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목이 아예 그냥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굳어졌네요.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 영어 문장은 대개의 경우에 주어와 서술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라 그랬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꼭 이 책을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아닌데 요 책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안 보이실 텐데 글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한 개의 문장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표시되는 말이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 길고 짧은 것에는 관계없다. 아무리 여러 단어가 모인 긴 말일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문장은 성립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다, 빨랑 이런 거 전부 다 문장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birds sing 라고 하는 문장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 끝났느냐면은 지난번에 여기에 주저리 새는 샌데 어떤 새냐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되고 한정이 되고 수가 작아져요. 이런 식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과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과 중에 꼭 빨간 사과이어야만 한대요. 그리고 빨간 사과 중에서도 꼭 맛있는 사과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과가 아니고 빨간, 그리고 맛있는, 맛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최종 결론이 되는 사과는 점점 적어지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새들은 새들인데 그 새들여야 한대요. 또 그 새들 중에서도 예쁜 새들이어야 한대요. 얘들이 노래한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더라고 하는 이걸 1대1로 대응을 해볼까요? 이 더는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pretty는 예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새들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예쁜 요렇게 음이 연결이 된다고 치면 의미가 완성이 돼야 한대요. 완전한 의사 전달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의미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그 새들, 이렇게 그 새들이라고 의사 연결이 되었을 때 완전한 의미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더하고 프리티는 나란히 있지만 얘는 관계가 없어요. 프리티는 그와는 별개로 따로의 예쁜 새들, 이렇게 의미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와 같은 경우 이렇게 한정을 시켜준다 그랬죠. 한정을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정을 시켜주는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꾸며준다 그래요. 이거를 한자 말로는 수식한다 그래요. 이거는 수사할 때 그 숫자고요. 이거는 장식할 때 꾸민다라고 해서 꾸밀 식자예요. 한자도 쓰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런 말, 빨간, 맛있는, 또는 여기에 나오는 그 예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개념이 수식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여기에 birds, 새들은 꾸밈을 당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는 뭐라 그러느냐면, 이거는 좀 한자로 쓸게요. 피 수식어라 그래요. 이 피는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여러분 혹시 피해자 그 단어 아세요? 피해자? 우리말 어휘에서 한자가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좀 한자로 좀 써볼게요.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은 뭐 한자 능력 시험 뭐 그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한자가 뭐 이렇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해를 끼치다 라는 거죠. 영어로는 hurt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자, 옛날에는 놈자. 이거는 입을 피, 당할 피예요. 그래서 피수식어라는 얘기는 꾸밈을 당하는 말이에요. 영어가 길어지는 원인은 뭐냐면, 영어가 길어지는 원인은 오로지 저기 수식어가 많아서 영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당하는 말을 빨랑빨랑 구별할 수 있으면요, 영어 읽고 쓰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 이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당하는 말, 수식어와 피수식어 중에서 문장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요소일까요? 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식품보다 음식이 나온다.
그러면 데코레이션보다 역시 메인 디시, 고기가 맛있어야죠. 예, 꾸며주는 것보다 꾸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수식어를 가지고, 최종적인 피수식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개념은 좀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이런 걸 그래서 문장에 주, 요, 소라 그래요. 처음에는 영어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박따박, 원래도 따박따박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더욱더 따박따박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장에 주, 요사라 그래요. 이거는 한자로 쓰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메인이다, 주는 메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얘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걸어서 종, 요서라 그래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다이어그램, 우리의 도해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보세요. 여기를 갈릅니다. 딱 갈라요.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기본으로 이거 훈련하는 게, 여기다는 무조건 주어를 씁니다. 주어를 써요. 이쪽에다가는요, 무조건 일단 서술어만 써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 다시 말하면 수식어를요, 그냥 이렇게 45도 각도 예쁘게 달아줘요.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100개라도 상관없어요. 이 작업만 잘해도요, 문장에서 뼈다구와 살, 다시 말하면 주요소와 종료소를 한 번에 갈라낼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예문 잠깐 볼게요. 더, birds sing이다. 그럼 얘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더가 birds를 이렇게 꾸며주고, 이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pretty는 birds를 꾸며줍니다. sing은 따로 이렇게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가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주어 자리에 그냥 birds 써주라니까요. 하고, 수식어는 어떻게? 여기에 45도. 원래 이 책에는 어떻게 인쇄가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줄 맞춰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힘들어서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책대로 하지 않고 요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할게요. 이거는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평행하게 프리티도 birds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하고 프리티, 예, 하고 서술어는 여기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The pretty birds sing. 그 새들, 예쁜 새들은 노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요 가운데 선 보이시죠? 여기를
이 위에 있는 거를 주 요소라고 해요. 요 밑에 있는 것을 종 요소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주요소는 주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서술어도 꾸밈을 받는 요 위에 부분에 가 있으면 주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소는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있는 것들 전체가 주요소다. 예. 그러면은 요 주어 자리 이쪽에 있는 것을 주어고 주어라고, 여기 있는 것을 서술라고 하는데, 주어와 그 수식어들을 다 합한 개념을 뭐라고 그런다? 주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또 주저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서술어와 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 부분을 통틀어서 술, 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논술할 때 그 술자 술술술술 말한다와 부분 부자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문장을 확장을 해볼까요? 아까는 주어 부분에만 수식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내려볼까요? 예. The pretty birds sing very merrily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다시 아까처럼 뜻을 밑으로 달아볼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어를 영어 자체만으로는 몰라요.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은 이 문장은 그냥 우리에게는 그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말을 한번 거쳐줄 수밖에 없다. 단어에 대해서는. 얘는 그 예쁜 새들, 얘는 노래한다, 얘는 매우, 얘는 즐겁게. 어휘 잠깐 볼게요.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거는 형용사로서, 한글로 쓸게요. 아직 처음이니까. 형용사로서 즐거운.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모습은 좀 달라요. 아까 이 부분은 좀 살펴봤고요. 여기는 요거는 즐거운이 아니고 즐겁게, 여기는 이쪽과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술부니까 이쪽으로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예. 근데 놀랍게 이 메어리는요, 베리는요, 매우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 연결을 맺지를 않아요. 이렇게는 의미 연결을 맺어지지 않고 매우 즐겁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메어를리 형용사에다가 원래 ly를 붙이면 많은 경우에 뭐 부사, 뭐 형용사 아직 안 배웠군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아시라고 믿고 그 개념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예, 여기 메어 릴리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메어 릴리 y를 했어야 되는데 yy 따닥으로 나오니까 보기 싫다고 i로 바꿔놨어요. 얘들이요. 그래서 요 메어 릴리가 되면은 즐거운이 아니고
즐겁게가 돼요. 그래서 수식 관계도 바뀌어져요. 이렇게 즐겁게 노래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매우가 sing을 안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이 부분은 됐어요. 하여튼 문장을 보면은 한동안은 무조건 딱 갈라. 그냥 딱 갈라서 하여튼 주어하고 서술어만 잘 찾으면 영어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됐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sing 하고요. 얘가 보이시나요? 메어릴리가 sing을 꾸며주기 때문에 메어릴리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베리가 또 sing을 꾸며준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메어릴리는 굉장히 특수한 지위 있죠. sing에 대해서는 꾸며주고 메어릴리는 sing을 꾸며주면서 동시에 베어리에게 수식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종료소일까요? 주요소일까요? 하여튼 한 가지 방향으로라도 자기가 수식을 받고 있어도 그냥 수식 한번 해주면 무조건 종료소예요. 그래서 영어의 문장에는 크게 나누어서 주요소와 종료소가 있는데 주요소는 최종적으로 수식을 받는 놈. 결국 뭘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뭐가 뭐 했다, 뭐가 뭐 한다, 이거 개념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수식을 받는 면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면은 무조건 종료소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배우셨어요. 지난 시간부터 배우셨던 개념이 뭐냐면 첫째, 주어와 수식어.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그 다음에 수식어, 피수식어. 그 다음에 주요소, 종료소 개념 배우셨습니다. 이 개념을 한 번만 더 확정을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요걸 좀 그대로 보면서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among the tree라고 하는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딱 한 번만 끊어 읽어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할까요? 관건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in은 무엇 안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in our garden은 우리의 정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in our garden이 의미 연결을 어떻게 맺을까요? 우리의 정원 안에 있는 새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원 안에서 노래할까요?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는요, 무조건 앞에 컴마가 없는 한, 컴마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화살표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ter, 아이유. 그냥 이 두 단어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fro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끼었다. 그러면 이 한글로 쓰여진 영어 문장 쓰다가 한글로 써도 괜찮아요. 우리말 쓸 때 영어 쓰잖아요. 한자도 쓰고, 예, 이렇게 외국어가 끼어드는 거 그렇다고 뭐 문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관계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앞전, 놓을치, 말사, 앞전, 놓을치, 말사. 앞에 놓는 말이에요. 뭐 앞에 나오냐면 항상 얘는 명사 앞에만 나와요. 요 명사 앞에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여기는 꼭 명사일 필요는 없어요. 동사도 되고 형사 뭐든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말과 의미 연결을 맺게 해주는 거, 이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앞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in our garden은 birds의 종료소일까요? sing의 종료소일까요? 네, 맞습니다. birds의 종료사이고, 따라서 주부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여기에서 끝나요. 이 내용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 4강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에서 뵙겠습니다.